안녕하세요. 32살 찜닭집을 운영하고 있는 미혼남입니다. 그곳에서 장사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골목 상권을 살려보자는 좋은 취지에 상인회에도 가입하고 주변 장사하시는 분들과 주기적인 친목 도모를 하며 나름 친하게 지내게 됩니다. 장사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주변 사장님들과 친하게 지내서 전혀 나쁠 게 없지요. 저는 당시 초보 장사꾼 창업 6개월째였는데 나름 손님들에게 친절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또 동네 사람들이 주변 상인분들에게 저에 대한 좋은 쪽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가게 맞은편에 30대 부부가 운영하던 배달 전문점 분식집이 있었는데 여자는 저하고 동갑이었고 남자는 저보다 5살 많았던 것 같아요. 3살짜리 아들도 하나 있었고요. 옆집에는 미용실을 하는 40대 중반의 아줌마가 있었고, 그리고 옷가게, 반찬가게, 세탁소, 정육점 등등. 먼저 맞은편 분식집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20대 대통령 선거를 개표를 앞두고 지역이 경북 쪽이라 다들 국민의힘 당선을 기원하며 주변 상인들끼리 모여 개표 방송을 보며 맥주도 한 잔씩 했죠. 이재명이 어떻다. 윤석열이 어떻다. 더불어민주당이 어떻다 하면서요. 개표 방송인데 불구하고 엎치락뒤치락해서 흥미진진하게 보며 다들 기분 좋게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윤석열이 당선이 확정되자 그 얘기로 하루를 시작했죠. 앞으로 집값은 안정되겠지 기대된다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앞집 분위기가 별로 냉해 보이더라고요. 왜 저러지? 가끔 바쁠 때 손님 오면 안내도 해주고 전화도 받아주고 하던 사이라 앞집 여자에게 물었어요. 동갑이라 평소 둘만 있을 땐 친구처럼 말을 편하게 했거든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큰일이라도 났냐고 하고 걱정스레 물어봤어요. 처음에 별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인가 하며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글쎄 밤 9시가 넘어 영업이 끝날 시간에 맞춰 앞집 여자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혹시 퇴근하고 시간 있냐고 물어보는 거였죠. 괜찮으면 시간 좀 내달라고 하더라고요. 9시 반쯤 마치니까 그때 보자고 하더라고요. 가게 문을 닫을 때쯤 다시 전화가 왔어요. 근처 어디 맥주집에서 보자고. 맥주집에 가니 혼자 있더군요. 무슨 일이냐 물으니 좀 우울하다고 남편과 시댁 문제로 머리가 아프다고. 하소연할 곳도 없고 해서 술 한잔 마시고 싶은데 마침 생각나서 전화했다고 하더군요. 정확히는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런저런 얘기를 한참 한 것 같아요. 술도 좀 많이 마셨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시계를 보니 새벽 2시가 넘었더라고요. 2차 가긴 좀 그렇고 아쉽다며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가자고 했어요. 가게에서 마시면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보이니까 가게 뒤편의 방으로 가자고 했죠. 그곳에는 티테이블 하나와 3인용 소파만으로 꽉 차는 작은 방이었는데 브레이크 타임 때 잠시 쉬려고 만든 곳이었죠. 홀에서 내린 커피를 가져와 한 잔씩 마시며 나란히 앉았어요. 여름이라 저도 반바지를 입고 있었고 그 친구도 반바지를 입고 있었죠. 의식적으로 약간 거리를 두며 얘기를 하려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술까지 취하니 갑자기 가슴이 심하게 뛰는 게 느껴졌어요. 잠시 열을 식히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옆에 서서 얘기를 하는데 순간 아무 말도 들리지 않더라고요. 일부러 형광등 스위치를 내려버렸어요. 그 친구가 약간 놀라며 무슨 일이냐 묻더군요. 그냥 분위기 한번 잡아보는 거라고 하니 우리 사이에 무슨 분위기냐고 깔깔 웃더군요. 요즘 남편이랑은 어때? 그 인간 얘기는 내 앞에서 하지도 말어. 총각이랑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네. 우리 이번 한 번뿐이야. 알았지? 난 그녀의 말에서 한 번뿐이 아니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다. 옆집 미용실은 사별로 남편을 잃은 40대 중반쯤의 아주머니와 딸 둘, 여자만 셋이 살고 있는 집이었는데 큰딸이 내가 가게를 얻어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약 3주쯤 후에 시집을 가서 그 집 막내딸과 아주머니 둘만 지내게 되었다. 막내딸도 회사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 밤 10시나 되어서야 집에 들어왔다.
미용실 아줌마는 결혼을 일찍 해서 다 큰 두 딸의 엄마라고 보기엔 너무 젊어서 두 딸의 젊은 이모나 큰 언니로 보일 정도였다. 6년 전에 사별을 한 이후로 계속 두 딸을 키우며 쭉 혼자 살아왔다는데 젊은 날의 미모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아줌마였다. 그날도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브레이크 타임을 가졌다. 그날따라 점심 장사로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소파에서 잠시 쉬려고 누웠는데 많이 피곤했던지 너무 편하고 좋았다. 그렇게 여유를 만끽하며 난 그만 잠이 들었나 보다. 근데 옆집에서 아줌마들이 수다를 떨며 웃는 소리에 잠을 깼다. 그 집 거실에서 이야기를 하면 창문 하나만을 사이에 두고 있는 내 방까지 옆에서 대화하는 것처럼 다 들렸다. 낮잠에서 바로 깬질환한 몸을 쭉 펴서 기지개를 펴고도 그냥 계속 누워 멍하니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냥 들리는 이야기에 나도 모르게 귀를 기울였는데 아주머니와 다른 한 여자 둘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목소리가 낯 익은 걸 보니 아주머니와 언니, 동생처럼 지내는 보험 설계사로 일하는 아줌마였다. 그 아줌마는 보험 설계는 안 하는지 자주 이곳에 와서 수다도 떨고 저녁도 먹고 가곤 했다. 직업이 다른 사람을 상대해야 하는 직업이라서 그런지 단색조의 정장에 정숙하게 꾸미고 다니는 여자였다. 나이는 한 30대 중 후반쯤. 언니, 나 어제부터 애인 생겼다. 대화 중에 그 여자가 뜬금없이 말을 던졌다. 남자친구. 밑도 끝도 없이 시작한 그녀의 말에 옆집 아주머니가 다시 한 번 물었다. 그녀가 깔깔 웃으면서 다시 대답했다. 이야기인즉슨 보험 설계를 하다가 10살 어린 고객이랑 사귀게 되었단 이야기였다. 근데 남잔 늙으나 젊으나 다 똑같이 다 어린애 같단 말이야. 그러면서 어제 있었던 얘기를 잘 털어놓고 있었다. 평소엔 정장만 입고 다니고 얌전한 여자인 줄만 알았는데 거침없는 말들을 털어놓고 있었다. 아주머니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거짓말 하고 있네. 10살이나 어린 총각이 왜 너랑. 그렇게 안 믿더니 나중에는 진짠가 보네 하고 수긍하며 부러워하는 눈치였다. 언니도 빨리 하나 만들어봐. 내가 한 명 소개시켜줘. 그냥 뭐. 아주머니가 말을 흐리며 대답을 했다. 그렇게 그녀들은 10분쯤 더 맛깔스러운 대화를 하더니 같이 나갔다. 아마도 내가 그 시간에 방에 없는 줄 알고 그렇게 마음껏 떠들어댄 것 같다. 내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을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으리라. 그날 그녀들의 대화가 정말 충격적이었던지 그 이후부터 내가 아주머니를 보는 시선을 달라지기 시작했다. 초저녁에 가게 앞에 나와 담배를 태우고 있었는데 옆집 여자가 차 트렁크에서 커다란 상자 하나를 꺼내는 모습을 보고는 제가 옮겨다 드릴까요? 남아도는 게 힘밖에 없는데 곁으로 다가가 짐을 들어주었죠. 총각이 거들어주면 나와 완전 땡큐지. 고생했는데 시원한 커피라도 한잔하고 가. 잠시 뒤 카페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사왔다. 시럽 없이 시원한 거 투샷으로 맞지. 네, 고맙습니다. 근데 제 취향까지 다 기억하시고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커피까지. 아니야, 총각 없이 혼자 했으면 반나절은 걸렸을 텐데 이깟 커피 정도야 뭐. 그렇게 소파에 나란히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녀가 집안에 남자가 없으니 물건 하나 나르는 것도 일이라며 과부신세를 한탄한다. 그러지 마시고 앞으로 필요하면 언제든지 부르세요. 이웃 좋다는 게 뭐겠습니까? 필요할 때 서로 돕는 거죠. 하하. 그나저나 사실 저 머리할 때마다 몇 번이고 미용실에서 서성이며 들어갈까 말까 고민만 하다 한 번도 못 왔네요. 왜 오시지 그랬어요? 아니, 저는 오고 싶었는데 매번 오려고 할 때마다 아줌마들이 잔뜩 앉아 수다를 떨고 있길래 남자 혼자면 부끄러워서요. 호호호. 요즘 세상에 그런 일로 부끄럼 타는 남자도 다 있네. 그러면 앞으로 예약하고 밤 9시 넘어서 와요. 박 사장님한테만 1인 예약제로 해드릴게요. 아, 그러면 되겠네요. 이후 친해져서 사적인 카톡도 수시로 주고받고
술자리도 몇 번 가지다 보니 감정도 생겨나고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상인들과 계속해서 친분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분식집 여자와 미용실 아줌마와 썸을 타게 되면서 처음에는 단순한 호감이었지만 이후로는 계속해서 그들에게만 관심이 가져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감정들을 자제하려고 노력했지만 어느 순간에는 이들을 만나는 것이 일상이 되었지만 자꾸만 연상녀에게만 관심이 가게 된 겁니다. 그녀들과 함께 있을 때만 진정한 행복을 느꼈고 그녀 없이는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졌거든요. 왜 이렇게 연상녀에게만 매료되는지 고민이 될 정도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대우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친분을 쌓았던 분식집 여자와 미용실 아줌마와의 관계가 희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연상녀에 대한 감정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지 아니면 그저 일시적인 호기심이나 욕망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후자라면 이러한 감정이 가시화되지 않도록 자신을 다독이고 다른 취미나 활동을 추구하여 마음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연상녀에 대한 감정이 진심이라면 그녀와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연상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녀와의 관계가 발전될 수 있는지, 그녀가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결정을 내리든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관계를 고려하며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